문자 무시 논란으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심과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후보들의 공방전부터 보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적 사적을 떠나서 이 부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자를 한 것과 전화를 한 것 또는 대면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궤변 그만하십시오. 5개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정치 이전에, 당무 이전에 어떤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문자를, 이 내밀한 문자를 계속 리킹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러고서 저를 막으면 과연 우리 당이 괜찮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자, 저런 영상을 보셨는데요. 최지원 기자, 그런데 당권 후보 4사람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한 2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먼저 그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를 살펴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4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도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그것이죠. 보통 이제 왼쪽부터 먼저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워낙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해서 60%가 이번에도 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지지층에 더해서 무당층까지 합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로도 한동훈 후보가 45%, 나머지 세 후보를 합친 숫자보다 많은 수치가 나온 거죠. 뒤이어서 원희룡 후보가 11%,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후보 1%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요.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에 따라도 보수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35.5%를 기록했고요. 이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후보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였습니다. 네, 보수층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이제 한동훈 45.8, 원희룡 15.1, 나경원 10.5, 6.5 이렇게 윤상현 후보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최 기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사뭇 앞서 있는 이런 여론조사에 그 흐름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토론이 진행됐고 2차적으로 지금 추가 토론이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사이에 문자 소동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한 후보와 대립각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반등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계속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보수층으로 따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가더라도 15%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약간 당내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더 결집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이게 한동훈 후보와 별개로 놓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표는 아직까지도 이 세 후보에게 분산이 되고 있고 어느 특정 한 후보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성 국장님, 네. 궁금한 거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7월 23일 날 당대표 후보의 결과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나머지 선거 기간도 있고 또 네. 결선 투표라는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네. 1위 후보가 50%가 안 되면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져서 2, 3위가 또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전에 또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반수를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2, 3위가 단일화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쫓는 쪽에서 네. 그 뒤에를 추격하는 쪽에서 네.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걸고 네. 그다음에 문자 파동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두가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법정권에서. 쫓는 사람 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이제 그런 다 일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뭐 배신의 정치 이야기를 처음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상처를 지금 다 입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부터 다 상처를 입었는데 한동훈도 입었고 원희룡도 입었는데 네. 판세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완전 소모전을 지금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네. 물론 지금 여론 중에서 잡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상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빼거든요. 네. 조사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과 중도층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조사 나온 거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책임당원 80%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네. 당원 명부가 없으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책임당원 표심과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책임당원은 아무래도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네.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안정을 누구보다도 좀 바라는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임 당원들의 당심은 네. 저기서 윤심의 향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네. 그때 그 30만 정도 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 50만 정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당원의 표심이 좀 다를 수가 있죠. 더구나 네. 책임 당원들이 영남에 41%가 있고 네. 수도권이 전체 38%대 38% 중에서도 한 절반가량은 영남 출신 출향인이다. 이렇게 그 추측이 되거든요. 그 확실한 그 통계는 없지만은. 자, 그러면 송 국장님, 네. 그 책임 당원들의 표심이 이제 7월 23일 드러나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본 저 1, 2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입니까? 좁혀진다는 뜻입니까? 아, 저는 이제 그 좀 좁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좁혀질 왜 수가 그러냐면은 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쪽이 많은데 네. 지금 원희룡 캠프나 이쪽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대립각을 세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대표가 되면은 네. 이제 그런 것이 먹혀들고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은 좁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최창렬 교수님께요. 지금 그 7월 23일까지 이제 12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그렇죠. 그 중간에 저 4명의 당권 후보들 중에 중도 사퇴할 사람 생길까요? 글쎄요, 저는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나경원 후보가 예.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가 지금 3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차이는 안 납니다만 원희룡 후보와. 네. 지금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언뜻 보니까 단일화 안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네.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 안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의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원 뭐 연대다 이래서. 단일화가 된다면 원희룡, 나경원 두 분이 단일화가 될 겁니다 아마. 아,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될 거고 윤상현 후보가 단일화에 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윤상현 후보가 어차피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네. 나경원, 원희룡 두 분의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한데 그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1차에서 결선 이 50%를 한동훈 후보가 넘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아직도 13일이나 11일이나 남았잖아요. 시간이 적게 남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두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송권 이 국장이 잘 설명한 것처럼 지금 윤심, 당심, 민심 이런 복잡한 구도가 있다고요. 그럼 네. 이 두 후보가 굳이 단일화할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당권에 여러 번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정책 이미지에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 쪽은 안 갈 것 같고 단지 영남이 40%고 수도권도 40%지만 수도권의 거의 상당 부분이 영남이다. 그리고 이분이 윤심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게 당심이다. 따라서 변수가 있다라고 말은 동의합니다만 네. 저는 그 변수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아낀다는 말이죠. 일단 민주당이 정권에 넘어가면 더 어려운 거야.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뭐 얘기가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영남의 책임당원들이 윤 대통령을 아낀다면 다음에 보수 정권이 재창출돼야 된다는 더 큰 쪽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정치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당장은 한동훈이 밉지만 네. 그래도 한동훈으로서 그 네 후보 중에서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가장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본다면 오히려 아주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한동훈 후보에 표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심은 결국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송권 국장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걸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 국장님. 네. 만약에 말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윤한 갈등을 뭐 봉합하는 것이 지금 보수층 이제 지지자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심을 가장 많이 등에 업고 있다는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네. 과감하게 중도 사퇴하고 한동훈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지는 벌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지만 그러니까 네. 이제 원희룡 후보 가령 예를 들면 네. 물론 나경원 후보도 당정 일체를 강조를 하고 윤석열 후보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그 적임자겠죠.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다 벌어졌지만 네. 어대한 프레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지금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 네.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용산도 이것이. 거기 뜻을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용산에서 뭐 힘을 싣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친윤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친윤에서 힘을 싣고 있으니까 이 원희룡 후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전당대회가 좀 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지도부가 탄생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다음을 생각을 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았어요. 예. 3년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 한 1년 정도 남았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3년 남은 시점에 차별화를 하는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후보가 됐을 때 과연 그것이 3년을 임기는 2년이지만은 그 중후반기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책임 당원들이 할 것 같아요. 네, 책임 당원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궁금해집니다.